지금부터 미리 통지해드린 사건들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024 헌나 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 지금부터 2024 헌나 7 경찰청장 조지호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3일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대통령 윤석열로부터 탄핵과 특검 추진, 예산 삭감 등과 관련된 국회의 활동을 문제 삼는 말과 함께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달라는 말을 들었으며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군인들의 출동 시각과 출동 장소를 의미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뒤 피청구인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후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 출입을 재차 전면 통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투입 경력이 점차 증원되었고 이로 인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으며 국회 본회의도 지연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이와 같이 국회에 경력을 투입하여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는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발생할 수 있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회에 경력을 배치하였을 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 등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고 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피청구인에게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우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해동 후 공간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 점,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의 위치 확인 요청과 윤석열의 체포 지시를 거부한 것,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이 월담하는 것을 막지 않은 것, 이른바 세 차례의 항명을 통해 이 사건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안전가옥 해동 이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김봉식으로부터 여의도 부근에 배치된 기동대 현황을 보고받은 점, 피청구인에게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이 국군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요원 100명 및 체포조 5명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를 승인한 점, 국회의원 등이 월담을 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국회 출입문이 봉쇄되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 차례의 항명을 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에 대한 경찰 배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안전가옥 해동에서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 등이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임은 분명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헌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군이 수사를 위해 선관위에 투입되는 경위에 대하여도 그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군인들이 출동할 기관인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선거연수원에 경력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당직자들이 휴대전화와 서버 등 전산 시스템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 역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선관위 내부로 진입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위헌 위법한 이 사건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하여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다음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의 폭동 유도 여부 및 집회 제한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2024년 11월 9일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위 집회에 대한 해산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위 집회에 대한 해산 명령 또는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엄의 선포를 정당화할 조건을 만들려는 의도로 무장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간의 충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이어 피청구인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찰법 제5조는 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법과 국회법은 경찰청장이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경찰청장은 단순히 대통령 등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는 지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경찰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여야 할 권한과 책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책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에 따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고, 이로써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을 선관위 청사에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계엄군의 임무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당시에는 이 사건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30년 이상 경찰에 근무하며 주요 보직을 역임해온 경찰청장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고위공직자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적과의 교전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였고, 대통령 윤석열이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든 사유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시민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모여 저항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이 사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 등을 통해 그 자체로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가 될 수 없는 사실, 즉 대통령이 여소야대로 인한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고자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유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 및 경찰청장에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중립을 지킬 의무를 부여한 경찰법 제5조의 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이 실행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 준수 의무가 오직 대통령에게만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범위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후의 사정이나 피청구인의 상황 인식, 임명권자인 대통령과의 관계 등 어떠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화되거나 용인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믿어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